다섯 쌍둥이가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좀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요. 아주 드뭅니다. 네. 이제 저도 처음 다섯 쌍둥이는 받았고요. 네 쌍둥이도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요. 네 쌍둥이는 제가 지금까지 한 8명? 네 쌍둥이 8명 정도 제가 받았었고 세 쌍둥이는 한 400에서 450. 꽤 상대적으로 많이. 그리고 쌍둥이는 한 4천 좀 넘게. 근데 이제 이번처럼 오둥이는 처음이었고. 처음이시군요. 예. 아니 이게 사실 그 분만 당시 상황도 좀 굉장히 좀 다급했을 것 같아요. 좀 예. 상황이 어떠셨는지. 다급했습니다. 지금 5명 아기가 잘 있는데 얘들이 다들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중에서 한두 명이 또 잘못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불안했었고요. 얘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병상을 비워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은 비워두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게 이제 병원의 의료진이 다 총출동을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5명이면 5, 4, 20해서 일단 20명이고요. 엄마 수술하는 사람 하면 25명.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아기가 낳습니다. 이야. 분만 방법도 또 고민이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그 지연 간격 분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거를 사실은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애를 낳고 그 다음 애가 한참 있다 낳는 거예요. 그래서 네 쌍둥이인데 오늘 낳고 그 다음 날 하나 낳고 나머지 둘은 한 달 있다 낳고 이런 애들. 그게 이제 지연 간격 분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첫 아기가 머리가 아래로 있어서 제가 걔만 받고 4명을 더 끌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얘들이 계속 건강하게 애들이 있나 하는 거에서 확신이 안 들어서 구하자 빨리. 그래서 그냥 수술로 결정을 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공주님, 왕자님 몇 명? 1, 2, 3, 4가 딸이고요. 오. 5번째 난 애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다 있는데요. 지금 난 지가 이제 다음 주 되면 35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잘 큰 애는 2kg가 넘었고요. 제일 작은 애가 이제 1.6kg입니다. 제일 작은 애. 예, 제일 작은 애. 그래서 애들이 다 장기나 이런 데도 큰 문제 없이 아우 다행이네요.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다행. 아이고 떴어. 아이고. 아빠. 아 아빠? 거침없이 말아버리네. 오. 아빠 손을 안 놓네. 산부인과 중에서도 특히 산과가 힘든 과로 좀 소문이 난다고 그래요. 예, 예. 일단 아기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요. 아기가 뭐 새벽 2시에 나올 수도 있고 토요일이나 뭐 휴일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뭐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애들이 달력도 못 보고 시계도 못 보니까 어른인 내가 좀 참아줘야 되지 않냐고. 네. 사실은 저도 뭐 새벽에 뭐 3시 정도에 병원에서 전화 오면 한참 자다가 한숨 한번 푹 쉬죠. 아,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예. 이게 뭐 일단 한숨 그러니까 한번 푹 쉬죠. 예. 나가기 위한 어떤 단계죠, 그게. 네, 그래서 한번 시동 거는 거죠, 내 몸에. 딱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진료를 보는 모든 임신부랑 가족들한테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산부인과 의사가 저만 아니잖아요. 산과 의사가 저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 여기까지 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저희는 임신 기간 중에 뭐 10번에서 15번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만나기 때문에 누구 하면은 사실 기억이 꽤 나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지금 아기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한번 한숨 푹 쉬고 아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죠. 그러고 이제 아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산과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기만 받으면 엄마들이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잘 못해도 아기를 그 시간에 맞춰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쌍둥이 저는 궁금한 게요. 예. 뭐 1분 형, 예. 2분 동생. 예. 근데 누군가는 먼저 착상을 한 게 형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나오는 거죠. 무조건. 순서입니다.
쌍둥이는 그래도 괜찮은데 삼둥이를 수술해서 낳을 땐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를 꺼냈는데 둘째가 양쪽으로 똑같이 있어요. 얘를 먼저 꺼낸다. 얘를 먼저 꺼내. 형 동생이 갈. 그거는 분만을 하는 선생님의 야. 선택에 따라 형 동생이 정해지는 거구나. 오른쪽을 먼저 할까 왼쪽을 먼저 할까. 평생 가는 거잖아요, 사실. 평생 수술할 경우는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보는 게 산전에 초음파 볼 때 우리가 둘째로 봤던 애를 꺼내야 누가 둘째였어 하고 물어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슈퍼맨이 돌아올 때 출연했던 대한민국 만세도 우리 그 교수님께서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근데 최근에 근황이 공개됐는데 벌써 10살이 됐어요 우리 삼둥이가. 예, 예. 저도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안녕하세요. 10살 송대한입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송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관세 10살 성관세. 안녕하세요. 10살 성관세입니다. 애들이 이제 다 커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견하고 네. 그래서 내가 참 산부인과 의사로서 그래도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게 사실은 산부인과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좀 아이들이 커서 오면 진짜 진짜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병원 식구들도 아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같이 데리고 하면 이제 그러겠네요. 보통 그 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를 눌러서 인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가 처음 본 분이야. 그래서 애들 그럼 애는 이거 왜 이러냐고 이제 이러고 인사해.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엄마들이 또 외래 종종 찾아오세요. 100일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계시고. 돌이라고 오는 분들도 있고 정말 감사하죠. 의사로서. 산모분들 사이에서 교수님이 이게 좀 굉장히 유명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다태아 출산 관련 카페에서 일면 갓종관. 예. 확실히 좀. 전느림으로. 예. Sit out there on that porch swing, don't phase you to this pouring rain, and I kinda like that you ain't afraid to get mud on your boots. 갓종관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듣긴 했는데 예. 정말 그러면 부담스러워. 아시겠네요. 정말 그럼 둘 중에 갓종관 좋은데요? 둘 갓종관. 중에 하나만 정해 주시죠. 갓종관이 좋으신지 전느님이 좋으신지. 예. 저는 그냥 전종관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냐하면 저는 그거 너무 부담스럽고. 갓종관 괜찮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스리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그 산부인과 레지던트 남궁혜륜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부인과 3년차 남궁혜륜이라고 합니다. 남궁혜륜 선생님이시군요. 잘한다. 선생님 역시 이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잘 알죠. 그러세요? 아주 잘합니다. 예. 그 선생 이번에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는데 그 친구가 12월 달에 이제 상과를 돌아서 저랑 매일같이 회진 돌고 그랬습니다. 야 이제 그 레지던트를 드디어 마치시는구나. 야 12월 내년 이제 2월 달에 전문의 시험 보죠. 전문의 시험을 이제 예,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1년 만에 뵙는 거죠? 결혼식 얘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임신을 해가지고 제 아기도 교수님이 받아주기를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이에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제가 전공이 2년 차 때 당직을 서는데 밤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가 오거나 하면은 그걸 이제 교수님한테 알리는 역할을 해요. 밤 10시에 한번 분만이 있어서 교수님을 전화 드리고 아기 받고 집에 가셨는데 한 1시쯤 또 분만이 있어서 또 전화를 드렸어요. 다시 집에 가셨는데 새벽 4시에 또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피곤하실 것 같고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분만장에 들어오시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 면이 되게 멋있고 환자를 진짜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아직 괜찮을 거예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아주 편해요. 얘가 너무 편안해서 잘 참았어. 네. 고생했네. 너무 다정한 대화였어요. 근데 늘 다정하세요. 엄청 대기 환자 많은데도 뭐 여쭤보거나 질문하는 거에 한 번도 성의 없게 안 하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멀리서 오지만. 정말 바쁜 시간을 이렇게 쪼개서 와주신 거거든요. 이게 촬영장 오기 전까지 진료 보셨다고 그래요? 오늘요. 오늘은 제가 오전에 외래가 있어서 외래 진료 보고 여기로 왔죠. 아, 그리고 여기로 오신 겁니까? 한 생각도 드는데 이게 뭐야.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아, 왜? 지금 한 8cm 정도 열렸대요. 자궁 입구가.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되겠어요. 저는 궁금한 게요. 예. 우리 누나가 우리 조카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묘했거든요. 예. 교수님은 많은 리액션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요? 네. 네, 저도 많이 리액션을 합니다. 어떻게? 아니, 애기들 보면 아직도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기들 나오면 얘 봐, 이거 이쁘다 하는데 정말 아직도 이뻐요. 너무 진짜 감동스러워요. 너무 그래요. 저는 너무 그걸 감동스러워. 매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직업이에요. 진짜 그 감동의 현장에서 늘상 그럼요. 교수님 계시니까. 목표야. 얘는 비싸서. 아기 나왔습니다. 이 이제 다태아 출산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예. 또 위험률이 좀 높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끊임없이 관련 연구를 또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위해서 국내 최초로 치료법을 도입을 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요. 태아 수혈 증후군이라 그래서 한 애기는 양수가 많아지고 한 애는 양수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는 2004년, 5년 되면서 레이저 토작술로 해서 치료법이 확립이 됐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 쌍둥이를 많이 보는 의사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시작을 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많이 하는 센터가 있어서 환자가 생겨서 언제 한다 그러면 그날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춰서 간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한 열흘쯤 지나서 환자가 와서 시술하자마자 한 2시간 있다 초음파를 봤더니 네, 어떻게 됐어요? 양수가 작은 애가 원래 방광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2시간 있다 방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은 참 대단했는데 한 4년 전인가 그 산모하고 연락이 돼서 그 아기 사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습니다. 이게 참 뭐 아이고. 이제 산모분하고 이제 우리 그 의사 선생님하고 서로 그 끈끈한 정이 좀 많이 쌓일 것 같아요. 특히 기억에 남는 뭐 산모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많죠.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다가 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아기를 잘 낳고 간. 그래서 엄마도 아기도 건강하고 하면은 엄마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큰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엄마들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기를 잘 낳고 조금 안 좋긴 했는데 맥박만 좀 빠르고 그래서 CT를 찍으러 CT실에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혈압이 정상이 되고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숨 쉬는 게 불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숨이 조금 불편했거든요. 가빴었는데 임신부하고 농담도 했어요. 그래서 엄마 때문에 집에 못 갈 줄 알았는데 가길 수 있겠어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산모가 30분 있다 사망했어요. 그래서 참 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분만을 접는 의사가 많죠.
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빚을 갚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더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지만 잊혀지진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는 아마 기억에 남고 가야죠. 그런 부분들은. 출산 과정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는 산모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많죠. 예. 쌍둥이인데 17주에 양수가 터졌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첫째가 양수가 하나도 없어요. 아유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러고 걔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밀 초음파도 안 보고 얘는 어차피 나와서 못 사니까 그 임산부가 28주가 넘어서 진통이 와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못 살겠구나 했더니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양수가 없는데요? 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신 17주부터 28주까지 했는데 한 10년 전인가 애가 국민학생이라 그러면서 사진을 제가 보내온 게 있거든요.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산부인과 의사면은 생명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그런 애들은 양수가 아무리 일찍 터졌더라도 어떤 애기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낳은 애기들이 그 이후에도 꽤 있습니다. 네, 참 진짜 또 임신을 하고 계신 많은 또 산모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임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굉장히 맞아요. 힘듭니다. 임신 30주 넘어가면 이렇게 힘드냐 그래요. 그럼 제가 엄마 몰라야지 임신하지. 알고는 못하는 게 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가 수시로 뭉치고 딱딱해지고 빠질 것 같고 또 몸은 왜 이렇게 가려운 건지. 맞아요. 이제 임신한 여성이죠. 여성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산모를 보지 않고 아기를 봐요. 이걸 먹으면 아기한테 도움이 될까? 해로울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서 하나가 뭐 안정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보면 제일 안 좋은 게 딱 그거예요. 그래요. 단태하거나 쌍태하거나 삼태하거나 사태하거나 안정 빼고 다 해도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좀 안정을 하라는 그러니까요. 게 이제 보통 제 생각에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독이에요. 산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해 중에서 하나가 안정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임신 12주까지 안정기라고 안정기에. 그러는데 뱃속에서 잘못되는 전체를 보면 임신 12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80%예요. 12주부터 40주까지 잘못되는 애들이 20%예요. 그러니까 12주까지 유산되는 애들이 많은 건 맞아요. 그렇지만 유산되래가 유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누워있더라도 유산되래는 되고 정말 매일같이 돌아다녀도 유산 안 되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산이 많이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시기를 안정해야 되는 시기는 아닌 거예요. 안정을 하면 나쁜 게 첫째, 몸이 나빠져요. 한 2주만 안정을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임신부들은 원래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요. 그런데 안정을 하면 혈전증의 위험이 높아져요. 그다음에 셋째,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아니 임신부의 삶의 질을 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임신부는 임신을 했기 때문에 누워 있어야 된다. 누워 있다고 조산이나 유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안정을 하는 거죠? 산모분들께 또 태교를 권하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교를 했을 때 정말 애들이 좋아지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이야기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일하는 여성들, 태교를 할 시간이 없는 여성들 그런 여성들은 죄책감까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아기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임신부가 태교를 못해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엄마는 자기 일을 잘하면 그거로서 충분합니다. 엄마가 가정주부로서 그 일을 아니면 그 직장을 아기를 다니신다면 직장에 어떤, 다니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얘기하시는 가정관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관.